그러면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 농법입니다. 엑스칼리버 골드. 모든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이게 비아그라더만. 예? 이게 비아그라래. 비아그라는 요게 비아그라인데 우리 사장님 또 요걸로 드려야 되겠지. 요게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인데 이걸 처리하면은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고 질소를 고정시켜줘 갖고 밝은 촉진을 시켜줘 버립니다, 이게. 이게 이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30g입니다. 30g. 콩은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면 돼요. 작년에 여기 안동에서 이거 갖다가 한 4만 평 심으신 분이 있어요. 콩이 가뭄을 안 타. 뿌리가 튼튼하니까. 작년에 콩 수확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리하신 분들은 수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벼씨는 40kg.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질소도 고정시켜주고 토양병으로 또 뿌리를 보호받고 요게 또 질소도 그냥 성장기 내내 갑니다. 이게 병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갖고 요 균사체 용해 효소가 나와갖고 세포벽을 녹이고 병균은 못 자라게 하고 활성 물질이 나와갖고 요게 작물 잘 크게 합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이렇게 해서 쓰면 모든 작물이 잘 됩니다. 요거는 종자에다가 뿌리고 15일 내지 20일 만에 뿌리 뽑아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작물에 관계없습니다. 예? 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에 고추 얘기 좀 해야죠. 고추 종자는 몇백 가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심어봐서 제일 좋은 종자 하시는 게 좋고요. 요게 이제 흥농에서 나온 티탄 불패거든요. 요게 이 조생종입니다. 조생종. 중간 매운맛이고요. 대과종이고 저희가 이제 육묘장을 하니까 고추 육묘를 제가 1년에 몇십만 주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1월 말까지 예약해 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티탄 불패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요 티탄 불패는 습기가 빠르고 바이러스에 아주 강합니다. 이게 과육이 두껍고 중간맛, 건고질 품질가 건고추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요 품종이 있고요. 명장 칼탄이라는 게 이제 현대종에서 나온 요 고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꽁무가 잘 떨어집니다. 꽁무가 요즘에 이제 꽁무들을 많이 띄잖아요. 요게 잘 떨어지고 품질도 좋고 건강 품질도 좋고 약간 매운맛이 있는 품종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품종은 저희가 이제 육매를 하고 있고요. 고추의 이제 기본적인 생육 환경은 이제 생육적으로는 뭐 25도에서 28도 뭐 이렇게 뭐 매일 교육 받으니까 잘 아시겠죠? 요거는 슬렁슬렁 넘어가죠. 제 육묘장에서 이제 가식묘를 해갖고 25일 만에 이제 정식을 해갖고 이렇게 모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추 육묘는 이제 육묘일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육묘일수가 65일에서 75일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육묘시잖아요. 90일, 100일 육묘하시면은 쉰둥이가 시집가서 애 낳는 거 똑같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90일, 100일 육묘하면 트레이를 큰 거 써야 됩니다. 트레이를. 근데 트레이는 작은 거 써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육묘상에서 이 총체 진딧물 방제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주시면은 이 나가서 병들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육묘에 이제 이 베리마크 요거 좋은 약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좋은 품종, 좋은 약이 나와 있는데 왜 고추 수확 못 올리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 육묘상에서 이 육묘 농가나 육묘장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문은 많이 받아놓고 하우스는 적고 그러니까 이 벌려주질 않아. 그래서 이 고추모가 어떻게 돼? 이제 50일, 70일 되면 누가 덜 자라나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추가 이렇게 되죠. 떡잎은 다 떨어지고 과습해니까 곰팡이병 나고 판점생이병 나고 그러죠. 그래서 고추는 꼭 이거를 벌려주셔야 됩니다. 벌려주셔야. 영화님, 번호메이커 한번 다시 벌려줄까? 이거요? 뒤에 거요. 먼저 나왔던 거. 먼저 나왔던 거. 예. 그래서 이 온실가루이, 총체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이거 다음에 제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안 되죠.
이런 묘를 갖다 심으시면 안 됩니다. 제6매장이거든요. 제6매장에서 나가는 건 이 엑스칼리버 골드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 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 물 20리터에다가 이 베리마크 하나 넣고 저거 이제 5분의 1 넣으면은 25, 제가 100리터, 200리터 탈 수 있거든요. 만약에 100리터를 탄다면 저거 하나에다가 이거 5개 넣죠. 100리터를 타면은 한 2,500개 정도 이거 넣었다 뺄 수 있어요. 이 베리마크를 넣게 되면 토양에 나가서 진딧물, 총체 이런 것들이 한 30일 동안 안녕이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 처리하면 나가서 엄청나게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 꽃은모, 이거 백일된 거거든요, 이거. 이 꽃은모는 나가서 몸살은 안 합니다. 근데 심어놓고 매일 그날이야. 활착이 안 돼. 이런 꽃은모 심을 때는 심기 전에 육묘상에 열흘 전서부터 영양제 줘야 됩니다. 이 뿌리가 원심분리구면 돌아갖고 이 뿌리 끝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꽃은모를 심을 때 이거 뻐개서 심어야 됩니다. 이거 부셔갖고. 부셔서 심어야 이게 반발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꽃은모 갖다 심으면은 그대로 있죠. 이런 꽃은모를 심어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꽃이 3개, 4개 펴있죠. 그러면 못 되는 송아지 응대이 뿔난다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고추만 열려있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심는 꽃은 무슨 꽃이에요? 조생종, 내변개고추. 다 조생종이거든요. 여기서 꽃은모가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심는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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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65일 내지 70일 육묘를 하게 되면은 꽃은모가 경화가 좀 덜 돼. 근데 이 모는 나가면은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이 초기에 뿌리 활착이 잘 돼야 위에 열매도 많이 따고 분지수가 잘 나가요. 근데 이런 꽃은모를 갖다 심으면은 이게 뿌리 활착이 안 돼. 옛날에 우리 꽃은모 포트 나오기 전에 한 번, 두 번 이식해서 심었잖아요. 이식해서 심은 꽃은모 어때요? 심고 나면 몸살을 해. 근데 일주일 열흘만 되면은 활착만 됐다 그러면 잎이 손바닥만. 가을에 고추대를 뽑으려면 뽑을 수가 없어. 요즘엔 이거 애들도 가서 뽑아요. 그래서 이런 꽃은모, 아까 같이 그런 꽃은모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도마도묘를 일본에다가 수출하잖아요. 경남 밀양에 가면은 이런 꽃은모 갖고 가면 다 반품입니다. 전라도는 이 꽃은모를 좋아해. 근데 밀양이나 이쪽에는 꽃이 피면 안 돼. 이런 꽃은모 갖다 줘야 돼. 그게 초기에 뿌리 활짝 금꽃낙보 때문에 이런 금꽃낙보.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올해 꽃은모 며칠 날 불 거예요? 한 2월 10일 정도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누가 1월 20날 꽃은모 보면은 온 동네가 다 붙잖아요. 따라서. 따라간다고?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고추는 꽃이 피면은 여기가 암술머리가 툭툭 삐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온도가 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심으면 이제 냉해, 서리 피해 이런 걸 받으니까 그걸 조심해 주시고요. 요게 꽃은모, 요게 저희가 공급한 꽃은모거든요. 이거는 우리 꽃은모 모자랐다고 이거 사다 심은 거예요. 이파리 다 떨어졌죠. 제가 이 꽃은모 보내니까 농가가 이게 꽃은모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꽃은모가 이게 꽃은모입니까? 이게 꽃은모입니까? 바람 맞았죠. 이렇게. 예. 이런 꽃은모 심으면 안 됩니다. 요것도 제 꽃은모. 요거는 80일묘, 90일인가 그랬고, 요거는 65일묘거든요. 제 건데 5월 30날 같이 됐죠. 처음에는 작았어요. 고추 엄청 땄죠. 나중에 이렇게 같이 되죠. 초기에 뿌리 근권확보가 얼마만큼 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고추 잘 열렸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추 안 해나요? 이것 좀 비춰줘. 이게 이제 나이 먹은 고추거든요. 꽃 펴서 나갔죠. 일시 착과형이죠. 이게 몇 개요? 하나, 6개 달려 있잖아요. 이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 충남 아산시 동포면 석곡리 청량한 2년째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추는 풍농 4종 세트를 이용하지 않고 잠깐만 일반 거기 있으세요. 재배로 고추 재배하는 포장입니다. 아니 좀 이따 못된 송아지 내가 분명히 끌어를 분명히 살짝 나가는데 눌러만 줘요. 고추가 아니, 자라지도 내가. 않고 고추만 많이 내야 되네요. 그래요. 이게 좀 어떻게 진단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고추 농사만 잘 되는데 뭐. 고추를 따갔어요. 이거 따보다고 달라고. 아니 이러니까 한 나무에 6개씩 이렇게 5개씩 열렸는데 근데 참나고 옆에서 좀 조용하시지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올해 고추는 저희가 별로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장님 좀 진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키를 따따 맞게 돼서 꽃이 많이 열려서 많이 딸 것 같은데. 이거 아유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처음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육묘 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육묘 기간 동안. 아, 육묘기간이 네. 5월 초에 제가 지금 정식을 했거든요. 5월 네, 초에. 네. 그 전에 뭐좀 냉해 때문에 여기 뭐 배도 그렇고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5월달에 심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한 달 심는 거예요, 얘가. 근데 저쪽 면이 크잖아요. 근데 늦게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네, 요건 저 나이가 덜 먹은 육묘를 심은 거고, 요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육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심을 때 이제 육묘 꽃이 육묘들을 농가들이 대개 이제 뭐 100일씩 뭐 110일씩 이렇게 하거든요. 아, 예, 예, 예. 근데 옛날에 우리가 고추를 이 트레이 육묘하기 전에 한 번씩 하고 두 번씩 하고 이렇게 20일 해서 고추 심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심었을 때는 뿌리는 끊어져서도 심어갖고 3, 4일 몸살을 하는데 몸살만 하고 나면은 활착이 빠르고 이파리가 손바닥만 하. 그런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육묘는 육묘 기간은 한 100일씩 하고 트레이 육묘의 셀이 작은 거예요, 이게. 72구나 뭐 이런 105구 정도에다가 이거를 육묘를 했기 때문에 육묘의 셀이 작기 때문에 뿌리가 거기서 용천현상 모양에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뿌리 심었을 때 보면은 뿌리가 하얗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포트가 이게 이제 그냥 뿌리만 엉겨져 있었지. 근데 이 포트 이걸 꽃을 심었을 때 이 포트의 셀의 뿌리 형성이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나이 먹은 묘 어떻게 보면은 신등이가 시집가서 해놨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노화묘거든요, 노화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종이 나이가 먹은 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한번 뽑아볼까요?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고추가 이렇게 열리고 있으니까 위에는 이 고추가 크고 나니까 이게 자연 낙과가 오는 거예요. 양분이 이 고추를 쏘이고 뿌리는 시원찮고 그래서 뿌리가 발달이 됐으면 이 고추도 크고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영양생장을 안 가고 이건 다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고추를 키우기 위한 이게 엄청나게 힘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안 나오잖아요. 또 순 나왔다 하더라도 꽃무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뿌리 발달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심은 채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은 지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한 달 됐으면 뿌리가 많이 퍼졌어야 되는데 뿌리가 이게 안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뿌리를 한번 보면은 이게 또 심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노탄 치고 이제 물 주고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을 주고 이렇게 보면은 고추 뿌리가 별로 나가는 게 없어요. 이제 나가고 있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물을 주고 눌러봐요. 나서 이거 조금 올려봐요. 덮어놓고 나니까 또 말르니까 이게 벽돌만 단단하게 이게 벽돌이에요, 벽돌. 그러네. 잠깐만 눌러줘봐. 고추를 심을 때 이 집에는 일단 멀칭할 때 수분을 안 맞춰줬어요. 심을 때 구덩이에다 물을 줬어. 물을 주고 심고 나서 여기 수분이 없으니까 물 준 수분 옆을 다 뺏겨. 그 이 흙은 돌덩어리가 됐어요. 돌덩어리 됐는데 이 새뿌리가 나가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심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 꽃 폈던 것들만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을 이제 따줘야 되겠죠. 따주고 관주를 해줘야 돼요. 예, 이 꽃을 다 따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엑스칼리버 F100을 줬더니 나중에 정상적으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요즘에 나와 있는 고추들이 일시착과형 고추다. 그래서 나이 먹은 묘를 갖다 심어버리면 꽃이 3개, 4개 펴있는 묘를 갖다 심으면 그 고추가 열리고 나면 분지수가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아까 같이 뿌리가 엉겼다면 털어야 됩니다. 반쯤. 그래서 반발력을 생기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이러는 거 없죠? 예. 그래서 다음에 당겨주시죠. 화면으로 돌려주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집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십사는 얘기고요. 이거 다 따줘야 됩니다. 다 따줘야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 다 따주시면 됩니다. 이 고추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이 측지 이제 격까지 따는 얘기인데 이것도 나무 초세 봐가면서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생종 고추들은 이제 초세가 약했을 때는 아까 모양 따주고 만생종 고추는 안 따주는 게 좋고 만생종은 이제 절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생종은 안 따주는 게 좋고요. 측지도 아래 2, 3개, 4개 이것만 해주시고 따시는 게 수장성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성일로 가려고 그러면은 측지를 다 따주시는 게 좋고 또 병 발생이라든가 약 처리할 때도 좋고요. 뿌리 활착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측지 제거는 한 번에 또 측지 제거하려니까 이 방아다리서부터 쫙 붙어버리거든요. 그럼 또 엽수가 부족이 되니까 또 바란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잎은 놔두고 곁순만 따주다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치길로 한 번에 또 쫙 붙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미스테비 놓고 농사 지시는 분들 이렇게 되죠. 심어놓고 여기가 다 이렇게 잘록하게 가스장에도 받고 또 북을 많이 줘갖고 심을 때 뒷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이제 비료 농도가 높거나 이제 과다 관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요거 물 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여긴 터널 재배 안 해죠. 터널 재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부직포 씌워놓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긴 전라도는 이제 무조건 8월 말 9월 초에 뽑고 배추, 양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터널 재배하는데 이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터널 재배하시면 부직포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고추는 일찍 심고 냉 피해만 안 받으면 다수확할 수 있습니다. 고추 이렇게 열리죠. 아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농사 못 지시나? 더 낫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분 이렇게 따고 있고요. 이게 문제죠, 이제. 요게 이제 단접병. 근데 이게 또 나긴 나야 돼. 안 나면 또 고춧값이 또 싸. 농약 장사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장마 때 이게 많이 찾아오는 병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 1,000억 정도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탄저병, 아까 칼슘, 마그네슘, 철, 요것만 잘 이용해도 이 병은 훨씬 덜 온다. 그래서 이 병이 이제 비산돼 갖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장마 때 많이 생기죠. 장마 때. 하우스 재배시면 고추 탄저병 약 안 줘도 되잖아요. 비 안 맞으면은 탄저병은 없다. 그래서 토양에서 이게 이제 튀어올라 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이제 분생 포자 이제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약 주시는 걸 잘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 약을 우리가 이제 보호살균제를 주잖아요. 보호살균제, 다이센이라든가 뭐 이런 거 4시간만 지나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좋은 약들은 만데스라든가 이런 약들은 이렇게 4, 5일가 지나도 이렇게 약이 표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약을 주실 때, 고추에 약을 주실 때 이 탄저병이 제일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예방 줄 때 예방을 해서 카그룹, 델란, 네오보로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델란이 내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흡착이 잘 돼. 요 약이나 네오보로도도 이게 좋은 약이거든요. 요런 약은 이제 고추 심어놓고 장마 전까지만 주는 거예요. 장마 전. 만약에 이제 장마가 내일 모레 비가 온다. 그러면 이때도 보호살균제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걸 착각하고 계시는데 비가 온다고 그러면은 비 오기 전에 탄저병 약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럼 요때
카에 이제 메카니 같은 거, 카다그룹에 요건 이제 예방 치료가 같이 되는 약이잖아요.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고. 그 이런 약들을 차라리 주는 게 좋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약을 서서히 올려주라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이 시기에는 이거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작별로 이렇게 논하는 이유도 이게 이제 우리가 농약이 한 1000여 가지 되는데 약마다 자꾸 바꿔 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외국엔 본래 2번 정도는 그냥 같은 약 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 주고 저거 주고 계속 바꿨어. 내가 먹고 안 죽으면 우리 손자들 안 죽어. 지금은. 그래서 다 내성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꿔 쳐주시는 게 좋다. 그 약 줄 때 요 FF하고 이 탄저병, 무름병 이쪽에 이 하나로 뜨기 굉장히 좋습니다. 살균 효과가. 바이러스 쪽에도 좋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주게 되면 탄저가 일단 정지입니다. 정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섞어주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참원지응애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세큐어, 지존, 총체 따는데 여기도 어차피 6월 달에 초기서부터 약 줄 때 요즘에 파밤나방이 제일 문제되잖아요. 파밤나방 약 중에서 캡틴이나 세큐어나 이런 약들이 나방, 총체 다 되잖아요. 그냥 그런 약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약을 갖고서 이 참원지응의 피해도 이게 엄청나게 이거 크거든요.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모르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요 BB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살충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예요. 이게 참원지, 또 나방, 담배 나방 이쪽이 아주 잘 죽입니다. 이게. 그래서 캡틴을 줘도 안 죽는다. 이럴 때는 이런 거 같이 섞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진딧물, 총체벌레 이런 것들이 CMV라든가 TSWV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방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총체약 뭐 주라 그랬어요? 모종에다가 세큐어를 침지해서 심던가 충진뚝 입자를 넣고 하면은 총체, 응애, 진딧물 한 달 동안은 괜찮죠. 이 총체벌레는 토양에서 번데기로 있기 때문에 토양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총체는 한 마리가 500개 알을 난답니다. 1년에 10번 발생하면 5,000개, 5,000개. 그리고 총체는 100% 잡을 수 없어요. 밀도를 떨어뜨려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총체에 의해서 이 칼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요즘에는 내병계 고추가 오니까 좀 덜하죠. 이런 것들. 이게 다 총체입니다. 총체. 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총체, 담배나방 동시방제하는데 이게 이제 매개충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발화체성기의 약을 잘 줘야 되겠죠. 이 담배나방 같은 경우는 6월하순, 7월하순, 8월. 요 세 번째. 나비였을 때, 성충이었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때 못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총체도 이때 못 잡으면 이렇게 보이면 이거 종이에다가 털으면 20마리 나와요. 엄청 나오거든요. 이때 이 하나로 더블을 같이 주게 되면 총체, 진딧물, 응애 같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내성이 와서 잘 안 듣거든 지금. 그래서 이런 약을 같이 보조제를 쳐주면 훨씬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새순이 고사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고온기 이제 낙화가 오죠. 꽃이 저절로 떨어져요. 고추밭에 가서 흔들어 버리면 우르르 막 쏟아지고 그러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고온도 고온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양분이 이동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추비를 잘 주시고 연면살포만 잘해줘도 이건 훨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시착과형 고추들이 나중에 단과가 나오고 곡과가 나오고 아까 추비에서는 문제가 있죠. 이제 일소가도 많이 생기죠. 일소가 아까 칼슘 이동만 잘 돼도 이거 훨씬 덜 나오죠. 그리고 생강에서도 이런 피해가 훨씬 덜 나타납니다. 청고병 이것도 이게 청고병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건 발사미드. 근데 여러분들 발사미드 처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카브리오나 이런 살균제에다가 엑스칼리버 하나로 또 혼용해서 관주해주면은 더 이상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반점세균병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무름병도 요즘에 많이 나타나죠. 제가 여기다가 약을 대충 써놨습니다. 이렇게 총체벌레, 포르티스 V, 진딧물, 트랜스폼, 세티스, 코니도 이렇게 바꿔줘. 담배나방은 캡틴, 제라진 이런 약들. 이 담배나방도 누에가 옛날에 막잠 잘 때는 오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1령, 2령 어렸을 때는 잘 잡는데 4령, 5령만 넘어가면 이거 못 잡습니다. 그때 이 BBM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이 살충 효과도 있고 참원지응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약들이 이제 방제가 될 수 있는 약들이다. 이게 이제 담배나방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죠. 이렇게 어렸을 때 줘야 되는데 이 색깔 변하면 이거 잡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BBM을 같이 섞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때 잡아야 돼, 이때. 담배나방. 여기 이게 한 마리가 300~400개, 많게는 700개까지 알을 낳는데 이게 뚫고 들어가면 한 마리가 10개 이렇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면 200~300마리가 하면 고추밭 아주 초토화시켜버리죠. 탄저병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난해는 이 나방 피해였어요. 여긴 나방 안 왔나요? 예? 지겨워요? 예. 그래서 이 BBM을 같이 섞어주면 돼. 요때 발 잡아야 돼, 요때. 6월 하순, 7월 하순, 8월 하순에. 그래서 이 약재료는 이런 약들 있죠. 5번, 28번, 22. 여기 제가 프레바톤 써놨잖아요. 프레바톤은 28번입니다. 28번 알타코하고 똑같은 약이에요, 이거. 그래서 요즘에 농약사를 거래하든 농협을 거래하든 한 군데만 거래하셔야 돼. 그래야 그 사장님들이 우리 사장님들 가져간 이력이 쫙 나와. 그래서 이번에 알타코아 가져갔으면 다른 걸 주는데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면은 먼저도 이 집에서는 프레바톤 주고 그 다음에 가는 때 알타코아 줘. 똑같은 약 준 거예요, 똑같은 약. 그래서 그렇게 전문성 있는 농약사를 찾아다니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계통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이거 생강이죠. 생강 재배 좀 말씀드릴게요. 생강은 이제 종구 선택을 잘해야 되고 쪽 불리기 소독을 잘해야 되겠죠. 생강 소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 여기 500리터 종에다가 물 350 정도 받아놓고 엑스칼리버 3봉 넣고 이렇게 지게차를 떴다가 30분 있다가 건져내면 돼요. 30분 있다가 이렇게 해서 건져갖고 이제 싹 틔우기라든가 싹 틔운 걸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30분. 그럼 발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처리한 거에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 쪽 불리기, 싹 틔우기, 종자 소독을 잘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두둑은 좁게, 이랑은 깊게 배수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 이 아주머니 댁에 이게 중국산 생강이거든요. 갔더니 중국에서 배 타고 오죠. 이 아주머니네 와서 하우스에서 또 며칠 있었죠. 제가 엑스칼리버가 급하다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3만 평 농사 지시는 분이거든요. 갔더니 이걸 열었더니 여기가 다 물이 줄줄 흘러. 물러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물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한낮을 일해주고 왔어요. 어떻게 했냐? 이거를 다 바닥에다 쫙 깔았어요. 깔고 이거를 500리터에다가 이걸 2병을 넣고 조루관주를 해줬습니다. 이게 다 물렀으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생강 농사를 잘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강을 심으면은 씨도 못 찾아요, 이거 씨도. 껍데기만 남아있죠. 생강 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껍데기만 남다. 요게 영주입니다, 영주. 고속도로 옆에 올해 5,000평 심으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10kg 이상 나왔어요. 초보 농사꾼. 이 집에는 밑거름에 땅 살리기 하고 저기만 넣었어요, 비료만. 다른 탭이 갖다 놓고도 제가 못 쓰겠어요. 초보라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이게 돼. 근데 차광망을 파란 거하고 검은 거하고 해놓으니까 이게 파란 게 조금 더 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요. 생강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죠. 흙이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 뿌리 싸움, 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미습 대비가 후발효되는 거죠. 토양에서. 그래갖고 이걸 썩혀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강은 이제 온도가 이제 25도, 30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금년같이 이제 35도, 37도 가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생강밭은 동쪽이 좋을까요? 서쪽이 좋을까요? 예? 어디요? 서쪽? 우리 아주머니? 동쪽이요? 똑같다고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 서쪽, 동쪽 이렇게 나누면 어디가 좋아요?
예, 어디가 좋아요? 예, 동쪽이 좋죠. 여름에 해가 너무 길잖아요. 서쪽보다는 동쪽이 더 좋다. 그래서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이 밭도 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줄기썩은병이 많이 생겨버리고요. 부패율도 높고요. 그래서 이 생강의 이제 온도가 생육이 정지되는 온도는 15도입니다. 15도.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제 심을 때 온도를 좀 잘 맞춰 주십사는 얘기고요. 이제 지온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뿌리 활착이 젖어야죠. 또 초기 줄기 신장이 불균일하고요. 과습과 고온이 겹치면 줄기 썩은병이 생겨버리고요. 이렇게 되죠. 이 토양 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는 생강 심으면 평당 몇 킬로 캐나요? 15kg? 안 해봤어요? 생강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럼 생강 얘기할 필요 없네? 예? 해요? 생강 여기 오신 조동성 사장님은 지난해 13kg 캤어요. 13kg. 그럼 많이 캔 건가요? 예, 이렇게 되죠. 생강을 안 하면 슬슬 넘어가야지. 과다관수를 하지 말아요. 생강이 됐든 고추가 됐든 과다관수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염류집적 장애면 생리발생이지.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된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난다. 이제 연면살포는 이제 왜 하느냐? 이렇게 뿌리 기능이 저하됐을 때, 뿌리로 흡수하기 어려운 미량요소 결핍될 때, 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이럴 때 우리가 연면살포 해주면 생강은 특히 좋습니다.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주는 게 좋다. 그래서 종강이 철저하게 소독했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엑스칼리버 골드가 좋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죠. 이제 여름철에 장마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것들. 이 무름병. 요때 이제 우리가 생강에 등록된 약재 줄 때 F100하고 한나라뚝을 주면 좋습니다. 뿌리 썩은병.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M 후자리금, 이 곰팡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만 들어가도 이런 병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고요. F100하고 한나라뚝을 같이 고추가 됐든 생강이 됐든 약주적마다 주시게 되면 단저병, 무름병, 노랑병 이런 데 효과가 좋다. 요 담배나방, 요거 파밤나방 이것도 굉장히 생강에도 많이 나타나죠. 이때도 BBM을 같이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한방부로 쐬는 거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6월 26일 날 시금치를 심었습니다. 요 사종 세트를 이용해서 7월 26일 날 150평에 2,500단이 나와갖고 1,500만 원 했어요. 여기도 이게 가능할 겁니다. 여기도 여름 시금치가 심기만 하면 한방부로 쓰거든요. 근데 이 집에 30동인데 반은 내고 반은 안 했어요. 이렇게 됐죠. 토양의 문제입니다. 이게 토양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되죠. 이분이 금년에 대관령 가서 10억 했습니다. 만평 지어갖고. 농사가 어려워도 한방불 쐬는 분이 있다니까요. 또 이분은 전라도에서 쪽파를 심었습니다. 마늘 캐고 6월 26일 날 심어서 7월 26일 날 수확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한 단에 10,000원씩 4단 4만 원 나왔어요. 한 달에. 근데 요 집 심을 때 4집이 같이 심었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요 분이 심을 때 이 집에 한 날 심었거든요. 이 사장님이 절대로 미스테비 넣으면 안 된다. 미스테비도 갖고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비하고 발효된 테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미스테비 넣으면은 이런 결과를 얻어진다. 왔으니까 하나 더 가르쳐 드려야죠. 벼에다가 아까 엑스칼리버 골드 있지 않습니까? 이 40kg에다가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 하시는 분은. 골고루만 섞어주면 간쓸게 콩팥 어디가 다 붙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분은 이 바라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40kg에다 이거 한 봉 넣으면 돼요. 엑스칼리버는 이게 물에 풀지 않습니다. 풀리지를. 봉투 안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으셔야 됩니다. 48시간 안에 발화가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벼가 수확기까지 가요.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되면 비료가 어때요? 덜 들어가죠. 단 한 번 비료. 친환경 하시는 분들 초기에 분해를 못 일으키잖아요. 요걸만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요 염해지에서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염해지에서 다 죽고 이렇게 생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작장의 견딘심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그래서 엑스칼리버만 처리해도 이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도열병 났을 때 FA백하고 하나로 뚝 주면은 끝납니다. 이거. 다 살아나고요. 이렇게 되죠. 이삭도열병 이렇게. 드론 방지할 때 FA백 주시면 되고요. 고추에다가 이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약 줄 때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도복 경감젤로도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주고 안 주고 차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FA백 준대 안 준대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죠. 장 맞아갖고 다시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네. 뿌리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교육받으셨으니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셔야 되겠죠. 투자를 해야 돼요. 토양에다가. 그러면 소득이 창출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입니다. 돈. 올해는 땅을 사야 됩니다. 땅. 예. 김기창 사장님 계신가요? 잠깐만요. 여기 제 김기창 사장님이 우리 흥농아그로 경북 지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기창 사장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기창 사장님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국내의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경북 고추 및 생강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사님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고리의 농사지원인 김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밤 2시 반까지 봉화, 상원, 녹전, 와룡, 현수막지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왔습니다. 뭐 여기 오늘 예천에 고문, 간천, 또 여기 안정, 의성 많은 분이 오셨는데 앞으로 제가 흥농학으로 경북지사장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말로 부자되는 농민. 저도 뭐 원래 생각 2,000명 했지만 잘했다고 했는데 가격 싸고 양 안 나오고 뭐 개거든. 그 2달 가까이 밤에 밤새워갖고 야근 침대 갔다 놓고 일했지만 남은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흥농 대표는 그러지 마고 흥농 경북지사 해라. 좀 나아기다. 그래서 저 또 원래 땅 6,000평 또 얻어놓고 같이 또 그걸 또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도와주시고 또 여기도 우리 하카노천 앞에 거기 한 520평 바로 90m 정면에 거기 지사 콘테이너 갖다 놓고 라면도 옷을 끓여 드시고 커피도 끓여 드시고 피곤하면 잠도 주무시고 하시라고 제가 그 쉼터를 만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두서없이 우리 사장님들한테 요점만 찍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같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박수 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